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마스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수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배들이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선배 바로 전 기수 31회, 우리 김경희 님이라고 있어요. 여기 책 교재 보시면은 김경희 님이라고 31회 합격자입니다. 선배님이죠. 이분이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고, 점수도 잘 받으셨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 공법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 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저랑 같이 이제 교재를 쓰시고 제가 감수를 하면서 최근에 개정된 거 다 반영해서 만든 책이 선생님과 수험생이 함께하는 공법 합격 지문 노트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거의 다 틀린 OX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지문인데 맞는 지문을 많이 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OX는 시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왜냐면 틀린 걸 찾아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옳은 지문은 그냥 읽으면서 계속 자주 읽으면 되는데 뭐가 중요한 키포인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종류로 나눴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강의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이제 제 밴드에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요 지문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를 조금씩 이제 올릴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 책 교재 갖고 혼자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꼭 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분 정도씩 촬영을 해서 한번 올릴 테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페이지를 넘기면 이 구성과 특징 해가지고 이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 앞부분은 옳은 지문인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들, 그리고 밑줄 치는 부분이 주로 틀리게 하는 지문들, 그걸 써놨고, 그 다음에 이론편 바로 뒤에 보면은 확인편이라고 나와요. 이 확인편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중요했던 지문 밑줄 쳐 있는 거를 빈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수공 보시면 첫 번째 이론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용어 정의라고 해서 어떤 스타일로 공부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집에서 제가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교감을 하고 싶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용어 정의 파트에서 국토개법에서 나왔다. 이게 빈출됐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됐던 지문은 빈출이라고 해놨어요. 옆에 별표 하나짜리 이렇게 떠 있는 건 체크하시면 되고, 다 거의 빈출 지문 위주로 되어 있는데, 도시군 계획이라 해놓고 특광 특특 시군이 도시잖아요. 특광 특특 시군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 광역시에도 군이 있어. 근데 광역시가 도시이기 때문에 광역시의 군은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인데 이걸 포함으로 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제한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근데 여기다가 광역도시계획을 넣거나 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갖고 틀리게 할 때 도시군 계획을 정의를 갖고서 이제 틀리게 하거나 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갖고 틀리게 하거나 하는 건데, 이 지문이 지금 현재 용어정의 지문이잖아요. 이제 한번 읽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인데 이걸 바꿔서 이렇게 냈었어요. 기반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문들을 체크하시면서 읽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론으로 자주 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뒤쪽에 가면 이론편이 아니라 이번에는 확인편이라고 나올 거예요. 확인편이라고 나오는 부분으로 제가 가볼게요. 확인편으로 나오는 거. 자, 이게 페이지가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확인편을 가면 빈칸이 나옵니다. 빈칸. 자, 요 페이지는 지금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재 124페이지가 이제 확인편인데, 아까 전에 봤던 지문 똑같은 지문입니다. 똑같은 지문인데 이 지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전에 했던 거예요.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즉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뭐하고?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빈칸에 있죠? 자, 띠리리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걸 말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이잖아. 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최근에 기화펜이라고 있어요. 기화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검색하시면, 뭐 쿠팡 이런 데 검색하시면 기화펜이라고 해서 글씨를 다 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그 썼던 게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지워져요. 나중에 틀렸던 것들은 있으면 체크했다가 다시 기화펜으로 다시 한번 또 써서 맞추면 그 다음에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페이지 정도씩 보겠다. 2페이지씩만 봐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렇게 하는 게 앞에 있는 이론편, 중간은 이제 확인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고, 요 빈칸에다 이제 쓰는 거 연습하는 거네. 이거를 여러 번이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있는 이론편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편에서 써보면서 틀리는 것들 체크했다가 그 지문들 보시면 아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만 하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론편 확인편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236페이지가 있는데, 236페이지 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부록편이라고 있어요. 부록편. 부록편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고 비교해서 조금 약간 어려워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선수공 합격 지문 노트 부록편 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에요.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여기서 첫 번째 넘기시면은 236페이지인데 236페이지 딱 가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체 있죠. 주체. 법령에서 나오는 행위 주체. 총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광역기획권 지정권자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역기획권 누가 지정하냐? 국장 아니면은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가 지정해. 이게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해? 도지사. 잘 나와서 별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가 그 지정권자예요. 왜? 지정을 해주면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얻고, 같은 도면 도지사 그 안에 있는 시장 우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서 지정권자랑 승인권자 같다. 그리고 수립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럼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 공동. 같은 도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시장 운수가. 근데 얘네들이 3년 안에 승인청을 안 하면 누가 찾는 거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건데, 이 원칙을 말하는 거야, 원칙. 예.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자, 수립 승인이죠. 수립은 언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 언니를 했죠. 오빠 말고 뭐라고? 언니.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기본계획 승인은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쓰던 표현들이 여기 체크하면서 써 있어요. 농담식으로 했던 것도 좀 많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작성했을 때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2반이라고 돼 있죠. 그럼 2반은 원칙이 주민은 못해요. 주민은 2반은 할 수 없습니다. 단 2반해달라고 뭔 할 수 있죠? 제한. 근데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 2반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걸치면은 그 둘이서 같이 입안하거나 할자를 정하되 공동 입안하다 협의가 안 되면 지정 입안하고, 그리고 국장이 하는 사유는 3가지, 도지사가 짜는 경우는 2가지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끄러운 거예요? 국장, 시군에 걸쳐 시끄러운 거예요? 도지사, 그리고 조정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장이 짠다 해서 이게 수립권자예요. 그리고 결정권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색깔이 있는 건데, 요 페이지 바로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페이지가 왼쪽 편에 있으면 오른편 가면은 이제 빈칸을 해놨어요. 여기 오른쪽에 빈칸 해놨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기화펜으로 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권한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다. 그럼 건축법 같은 경우에, 자, 건축 허가권자는 워낙 잘 나오니까 허가권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는 국장 도지사가 없어요. 건축법에는 원칙이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이 하는데, 특광이 하는 경우는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일 때 공창심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창심은 누가 한다는 얘기냐? 구청장이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 뭐죠? 승인권자예요. 그래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 10만 이상이거나 자수 3천 위숙 주교 위숙 이렇게 우리 했었죠. 요거일 때는 도지사가 사전 승인권자고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윗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국장은 허가권자를 제한하고 특광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군구를 제한하는데 국토관리상 제한하는 사람이 국장, 그리고 지역계획이나 뭐 그 해당 도시군객성 제한하는 것은 특광도지사가 제한하되 허가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착공도 제한한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특이하게 티귿자 들어가면 제가 국장인데 시도의사 껴있다 했죠. 그래서 시도의사 껴있다라는 거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사용 승인은 대부분 다 허가권자가 하는 거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요 왼쪽 면에 있는 게 그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전체가 우리 국토개발법부터 농지법까지의 공법에 이제 그 외워야 될 권한자들이에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를 가면 빈칸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오른쪽 페이지가 이제 빈칸이야. 연습해야죠. 기아펜으로.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거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지? 시도를 쳤다 그러면 누구예요? 국장. 같은 도면은 도지사가 지정하겠죠. 그리고 승인권자는 같은 사람일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에 걸치면은 누가 수립해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고, 같은 도에 있으면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짠다. 근데 얘네가 만약에 안 짜고 있으면 윗사람이 직접 3년 내 승인처 안 하면 국장도지사가 직접 짜는 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거 여기 기본계획 승인은 특광이 짜면 본인이 확정하는 거고,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도지사 승인 얻어라. 요게 방금 전에 했던 그 빈칸 채우기랑 똑같은 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 여기 확인학습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허가권자 누구야? 그럼 특시 구청장.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는 21층 이상, 연면적합계 10만 이상일 때. 그래서 건축법상 권한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요걸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용적률화 검표 우리 외웠죠. 이거는 이제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한 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 한 장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요 한 페이지에 뭐가 써 있냐면 용도 지역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 있죠. 키워드는 빨간 색깔로 해놨어요.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는 빨간 색깔로 해놨는데 이 책에는 파란 색깔로 해놨어요. 눈이 아플까봐. 눈이 왜 아프냐면 이제 파란 색깔이 눈이 덜 아프거든요. 그리고 건폐율 556657988777이고 용적률 있죠. 그 다음에 요 용도지역 관련돼서 시험에서 좀 외워야 될 것 부분들을 여기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빈칸으로 이제 오른쪽에 페이지 보면 키워드 쓰는 거 있죠. 이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키워드로 되어 있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여기 이제 빈칸으로 해놨죠. 그래서 기하패드로 연습하는 거예요. 556657988777 이렇게 연습 하루에 이제 한 장씩 정도 연습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보면 자 우리 용도 변경할 때 자 이걸로 볼게요. 우리가 시설군이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그리고 그 안에 용도군 20몇 개요? 9개. 그리고 옆에 용도 분류에서 시험에 좀 잘 나왔던 용도 분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기반시설 유발계수 있죠.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잘 나오는 거는 여기 이렇게 1.4, 1.4, 뭐 0.5, 창고 0.5라고 그랬죠. 그리고 방송통신 8방밀 0.8, 문화집회 1사분란에서 1사분란 1.4, 관광 부계시설, 위락 둘이서 하나, 판매시설은 1.3에서 좀 잘 나오는 것들 숫자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게 빈칸으로 돼서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연습을 하시면 자 순서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농담했던 건데 이분이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했어요.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자자산, 천공운, 장자의, 묘방장, 발반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정관이가 위가 아파서 부인 영어방인 누구? 판우숙 찾아가서 함께 이제 의대교수, 노교수 찾아갔다. 야 반갑다 했었죠. 요걸 이제 글자 따서 외우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바닥 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 받으세요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백사라는 건 100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
그리고 이제 5호설. 5호설은 500 이상이면 설계사, 건축 설계사 규정을 준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경미한 거. 자, 공법에 공부하다 보면은 6개 법이다 보니까 부동산 공법상 경미한 변경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할 때 경미한 변경 총정리 써 있죠. 요거. 그래서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 기초조사 생략사유에서 원래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생략되는 경미한 경우가 도심지 위치하거나 나대지 그리고 12m 이상 도로에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 결정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뭐 이게 생략 사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일이 다 이걸 찾아서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페이지로 만들고 그 뒷페이지에는 여기 국토계획법 개발법에서 경미한 변경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비법에서 여기 정비법은 좀 잘 나오죠? 오케이, 좀 잘 나왔던 거 정비 경미한 거. 그래서 이제 경미 관련된 거 기준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냐면 244페이지부터는 법령별로 이제 좀 암기를 좀 해야 될 것들을 노트를 썼던 거를 다시 워드 작업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해서 키워드는 뭐야?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인데 이걸 도시의 이렇게 꼬시거나 뭐 광역시의 특별시 이렇게 꼬셔요. 도시군계획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나눠진다잖아요. 앞에서 공부했던 그 이론 지문을 지금 더 압축해가지고 단어 암기하는 형태로 더 줄여놓은 거예요. 아까 도시공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이다. 근데 지문 너무 기니까 핵심만 이렇게 딱딱딱 줄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 해서 자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국토계획법 파트고 요건 이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적성평가, 미지정, 용도지구, 구역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외워야 됐던 것들 건폐율, 용적률, 별도 규정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 그래서 옆에 조그맣게 암기법을 이렇게 써놨는데 자기한테 맞으면 그걸 이용하고 그게 안 되면은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보이죠? 기반시설 유발계수 할 때 우리 위락시설은 둘이서 하나 된다고 해서 2.1 관광 구개시설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경희 수강생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정리하고 다른 선생님이 하는 것도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 그리고 2종군생하고 1종군생 할 때 곱빼기는 2인분이다 해서 곱빼기 1,600원 짜장면이 1,300원인데 곱빼기는 1,600원 해서 1종, 2종 뭐 이렇게 외우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숙박은 원나잇이죠. 그래서 1.0 의료시설은 잘못 가면은 우리 쌍꺼풀수술 잘못하면 영구된다고 그랬잖아요. 0.9 영구된다. 방송계는 8번 미인들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외우려고 했던 것들만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 국토계획법부터 도시개발법에서 마지막에 자, 쭉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각 법별로 암기해야 될 것들을 좀 줄여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냐면 여기다 농지법까지. 자, 여기 이제 얘는 좀 헷갈리는 거 있죠. 이제 여기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279페이지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힘들었던 게 비교 정리 중에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런 말 자꾸 나와요. 뭐 어디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무조건 국토계획법은 국공유지 제외라고 다 돼 있어. 근데 개발법은 전부 다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개포라고 그래서 여기 국제대학교는 개포동에 있다 해서 국제개포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번씩 읽으면 국제대학교 어디 있다고? 개포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은 다 뭐예요? 제외하는 거야. 개포, 개발법은 포함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우리가 행정계획 수립할 때 공동구는 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해라.
기본 정비기본 방침은 10년마다 짜라.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것 빼고는 계획 수립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재검토 규정할 때 우리가 타당성 검토라고 하잖아요. 타당성 검토인데 우리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5년마다 반영해라. 근데 타당성 검토 5년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게 하나 있었죠.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까지 5개가 5년마다 였었는데 여기 성장관리계획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6개가 이제 타당성 검토 규정이고 투기과열지구가 종전에는 1년마다 타당성 검토였는데 지금 반기마다로 지금 개정이 됐고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의 밀도가 좀 너무 정신없이 돼 있으니까 야 여기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 또는 하는 거를 해라 해서 요거를 몇 년마다 해라 이런 게 없어. 주기적 검토다. 해서 요게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팁으로 이제 한번 좀 그래도 좀 봐야 될 것들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찍어서 올릴 테니까 동영상을 올리든 자료를 올리든 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시면서 요거 사업인정 간주되는 거 우리 국토계획법에 4개 나오죠. 국토계획법하고 공법에 4개,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받을 때 사업인정 간주고 사업시행 인가 오시고 얘는 사업계획 승인인데 요 개발법은 별표해놨죠. 얘만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라 토지 세부 목록을 뭐한테? 고시한테다. 4가지는 전부 다 재결 신청 기간은 원래 몇 년으로 돼 있죠, 원래? 1년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언제까지? 사업시행 기간까지다 해서 이거 비교하는 거 간단하게 빨리빨리 보려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청회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은 공청회로 하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심을 공고하고 도시공관리계획은 뭐라고 해야 되죠? 공람. 여기는 관계 전문가란 말 안 나오고요. 생략사유 있어요. 그리고 개발구역 공람 공청회는 공람은 무조건 하는 건데 10만 미만일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는 안 한다. 그리고 100만 이상일 때에는 공람 끝나고 반드시 뭔 청회? 공청회. 공청회. 공청회 얼마? 100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100만. 그리고 정비계획은 주민 설명회라고 그러지 공청회란 말 안 쓰고요. 농지용계획도 공청회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나오는 전부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걸 찾아가면서 외우려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 공법에 지문 속에 가면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지문에 전부를 또는 일부를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약간 비교가 되면 암기가 잘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전부 또는 일부가 대부분이야. 맞아. 근데 요 일부를 또는 전부를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부 하면 우리 일증계양 들어봤죠? 일증계양. 그래서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다는데 이거를 전부로 꼬셨고요. 토지상환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을 다 줘버리면 수용이 아니라 환지가 되니까 매수대금의 먼부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부라고 돼 있잖아요. 전부라는 거는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이게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내용 전부를 포함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전부를 환지 방식하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당신들이 하세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다 할 때 전부란 말 써요. 그런 표현 모아놓은 것 중에서 좀 언급할 수 있는 것들 모은 거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람기간 그러면 다 며칠이라고 그랬냐면 공람기간은 다 며칠이에요? 14일. 대부분이 이제 14일인데 볼까? 자 여기 자, 공람하면 대부분 며칠 이상이다. 14일 이상이다. 요거 기억하셔야지. 근데 저기 정비법 가면 2개만 30일이라서 정비법에 가면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며칠 이상? 14일. 그리고 건축법에 가로구역 높이 제한은 15일 이상인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요 2개가 시험에서 제일 언급 많이 했다. 그리고 주민은 입안은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거든요. 제안 관련된 게 3군데에서 나와요. 제안이라는 게 국토계획법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의 구역 지정 제한, 정비법의 정비계획 제한인데 날짜가 통보하는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기지산 대체라고 해서 여기 기지산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기지산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제한할 때 기반 시설만 얼마 동의하더랬죠? 5분의 4. 나머지는 다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기사나이. 그래서 기사나이는 45세. 최근에 30살 더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기반 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리고 45일 안에 통보,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이거고요. 그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국지조 제외가 제일 중요해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한할 수 있는데 민간의 경우는 동의하더라. 면적 얼마? 3분의 2 동의 없고 얘는 통보가 1월이고 연장해서 몇 월? 1월이에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60일이고 연장해서 며칠이라고 되냐면 30일이라서 날짜가 다 달라서 한꺼번에 비교해놔라. 요게 날짜 비교한 거. 그다음에 결과 통보는 대부분이 다 60일 안에 통보하는 건데 이게 45일하고 1월 있었거든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대부분이 다 60일이에요. 결과 통보는 다 60일이구나. 근데 위반 제한에 따른 통보는 45일 연장해서 며칠이었어요? 30일. 그리고 주민 위반 제한을 하면 제한에 따른 통보는 60일. 개발구역 지정 제한 통보 아까 1월 연장해서 몇 월이었죠? 1월. 그리고 정비계획 통보도 60일이고 사업계 승인 통보도 60일이에요. 그건 특이한 게 요거 45일이네. 그죠? 그리고 1월 1월이 특이한 거죠. 나머지 60일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외운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의견 제시할 때 다 30일 내에 의견 제시하라고 돼 있는데 요게 60일이에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만 60일인데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있죠. 성장관리계획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정비계획 지방의 의견 제시도 60일로 돼 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빼고는 다 지방의 의견 제시는 30일이다. 그리고 협의할 때 의견 제시 기간이고 여기 공람 요거 볼까? 기득권 보호 가볼까요? 15번이 기득권 보호인데 기득권이라는 건 임의기 득할득 권리권. 그래서 요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도시군관리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되고 나서 이미 착수했던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요게 기득권 보호의 원칙이에요. 근데 부동산 공법에서 두 개가 특례가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안에 신고해서 시수 3신. 저랑 외웠었죠? 네. 그리고 개정 30일.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지정 당시 착수했으면 며칠 내 신고? 30일. 그래서 시수 3신, 개정 30일. 원칙은 다 그냥 계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기득권 보호는 공법에서 이것 빼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리면 하나 더 볼까? 여기. 자, 허가 관련해서 처리기간이라고 17번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허가 처리기간 하면 대부분 언제까지 하냐? 그럼 개발행 허가는 15일 내, 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는 60일 내, 신고 수리하는 거는 5일, 협의하게 되면 20일인데 사업계 승인 60일 안에 통보해라. 이거 허가 처리기간이고 우리 개발행 허가 위반하면 다 몇 년 몇 천이냐면 다 3년 3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정비법이 여기 2천으로 돼 있어서 이거 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정비법만 2천으로 돼 있다.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나오잖아요. 우리 징수 위탁할 때 징수 위탁 네 글자니까 몇 프로? 4%. 위탁 그러면 두 글자니까 몇 프로예요? 2%.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에서 조합원이 조합원비를 안 내네. 그러면 강제 징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징수 위탁하면 몇 프로? 4%. 주택법은 징수 위탁이 아니라 업무 위탁이에요. 업무 뭐요? 위탁이라 몇 프로? 2%. 요거 빼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법에서 미착수 관련된 것도 좀 잘 나와서 요거 24번에 건축법에서 요거 미착수하면 건축 허가 받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장은 몇 년이고 3년, 연장하면 몇 년? 1년. 그리고 신고는 1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한다. 단 연장해서 1년. 주택법에서는 착공신고가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5년. 안 하면 얘는 취소할 수 있다고, 얘는 하여야 한다라서 이 두 개 갖고 비교해서 틀리게 하는 게 좀 잘 나와서 이것도 시험에 좀 언급하고,
분할 시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분할 시행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얘는 몇 년? 5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5년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인데 얘는 5년 내 착공 안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는데 최초 착공 이후에 2년 내 안 했을 때는 취소를 못 해요. 취소를 못한 이유가 109가 착공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안에 착수를 안 했다? 그럼 허가받은 거 취소하거나 조치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2년이에요. 아, 그러면 미착수란 표현은 대부분이 2년인데 주택법은 5년이구나.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 매도 청구 관련돼서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매도 청구라는 거는 수용 권한이 없으니까 매도 청구라는 거는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한다 해서 정비법에서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부동의자 매도 청구.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매도 청구 소송이란 말의 표현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얘는 중요한 거 아니고 건축법엔 허가받고 건축주가 건물을 지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재건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대지공유자 중에서 동의를 안 한 사람한테도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한다. 주택법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 안 해도 매도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그 주택건설 용지의 사용권은 확보를 못했을 때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하되 80% 이상 권은 확보했을 때에는 10년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매도 청구하고 95% 이상 권은 확보를 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한다. 그리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는 자,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하는 게 아까 95잖아요. 그러면 95%인데 나머지 5% 미만 있죠. 그러면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도 소유권 회복한 5% 미만인 소유자들한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매도 청구 관련된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 구성 같은 거 보시면 39번에 대의원회가 우리가 개발법에도 있고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할 때 개발법은 둘 수 있다. 뭐예요? 둘 수 있다. 정비법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 달라요? 10% 이상으로 놀아? 얘도 10% 이상인데 법조문에 얘는 100분의 10이면 10%죠. 10분의 1이면 10%잖아. 이게 통일성을 얻기에 법조문 써놨어요. 둘 다 10%예요. 그리고 의결권 가진 사람이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얘는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두어야 한다라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 특이한 거 하나 볼까요? 54번이 있을 거예요. 54번. 자, 조합 임원 결격 사유는 볼 거 없고, 자, 54번이 이건데, 우리가 허가를 제한할 때 허가 제한 기간이 개발행 허가 제한은 원칙이 3년, 연장해서 2년이고요. 정비법의 허가 제한은 3년, 연장해서 1년이고, 건축 허가 제한은 2년, 연장해서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 2, 1 쓴 다음에 요거는 국토기획법상 개발행 허가 제한, 이거는 건축법상 허가 제한, 이건 정비법상 허가 제한에서 여기 국토기획법의 개발행 허가 제한은 3년 연장해서 2년, 정비법의 허가 제한은 3년 1년, 건축법은 2년 1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서 만든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이제 숫자를 뭐부터 쓰냐? 3, 2, 1. 3년 2년 이거는 국토기획법, 이건 정비법, 이건 건축법. 그래서 3년, 2년, 3년, 1년, 2년, 1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각종 법에서 허가 제한 기간 관련돼서 정리를 마무리한 거고 제일 마지막에 종합이라고 해서 이 교재의 제일 마지막이 287페이지예요. 그럼 이제 끝나고 이제 없죠? 여기서 마지막에 놓치기 쉬운 지문 속에 뭐 함정 찾기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그동안 기능이 많이 올라갔던 지역들이 있고 좀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상공 중에서 상업지역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상업지역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냥 빼고 그래서 주공이라고 그래요. 주공.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럼 도시지역인데 주상공 녹 중에 녹지는 빼야죠. 그래서 얘는 주상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도시지역은 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하는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있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상공이 아닌 지역. 그래서 여기는 주상공이 아닌 지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조경을 해야 되는 지역이 주거상업지역은 제외하는 게 있어요. 물류창고는 주거상업은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꼭 해야 되는 거라 주상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 지정할 때 어디에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어떤 사람이 내냐? 개발나무 항상 2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초가하는 신중축.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서 신중축일 때 납부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요, 웬만한 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신축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신축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 축은 돼요? 주택 종교시설 뭐는데, 증축은 또 허용이 돼서, 이것도 허가받아 가능한 게 증축이라는 거. 그리고 공개공지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큰 건물죠. 그럼 여기다가 공지를 좀 제공해라. 땅에다가 하는 거니까 대지 면적 중에 몇 프로? 공지니까 몇 프로? 10%. 10%? 거울 되면 10%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10%. 그래서 공개공지 몇 프로? 대지 면적의 10%. 그리고 사전 결정 통지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이 건물이 됩니까? 라고 미리 물어보는 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거든요. 사전 결정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통지를 받았어. 그럼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고 되는데, 이거를 허가받지 않으면이 아니에요.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이지. 착수하지 않으면도 아니고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이지. 이걸 갖고 이 두 개로 틀리게 하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착수해라가 아니라 허가 신청을 해라.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이거는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우리 산농개하라고 그랬죠.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의 허가는 의제되는데 이 통지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안 하시면 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책에 전반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보시고 제가 여기서 중간중간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우리 그 밴드에다가 여러분한테 이 책을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을 조심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추가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거는요. 네이버 밴드 가서 고상철 뭐 공법에 신치면 네이버 밴드 있죠.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하루에 한두 개씩 올릴 테니까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한 100일 좀 넘게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 교재는 김경희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전 이것을 마치고 다음에 그 시간에 랜드프로에서 또 하는 특강 시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